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제가 누누이 투자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섹터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정말 강조드리고 있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미리부터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기업이고 국내 유일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떻게 하시겠습니까?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칩셋 미디어는 그 비디오 IP 업체죠. 그러니까 이 비디오 IP 업체라는 것이 이 반도체 설계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칩셋 미디어가 이 설계를 해주는 반도체가 없이는 동영상을 녹화할 수도 없고요. 그 동영상을 재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와 관련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겁니다. 반도체 회사를 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용어 자체가 일단 너무 어렵고요. 그 용어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좀 최대한 편하게 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비디오와 관련된 반도체인데 이것이 이제 동영상을 녹화하고 플러스 재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런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칩셋 미디어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 자동차 쪽에서 매출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해상도 그러니까 이 화질이 필두로 나오면서 이 화질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좋은 화질을 이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사상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제 칩셋 미디어의 가장 강력한 회사 중 하나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 칩셋 미디어의 시장 장악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반도체 IP 업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설계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이 반도체 업체에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칩셋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이런 설계에 대한 기술력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 그 기술력을 산 기업은 또 그 기술력을 통해서 반도체 칩을 생산함으로써 다른 기업에 재판매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로열티를 또 칩셋 미디어가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설비가 없어요. 그냥 칩셋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을 상대방 회사의 기술력에 부합하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시킴으로써 그 회사에 이제 넘기게 되고요. 그 회사 역시나 그 기술력을 통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반도체 칩을 다른 회사에 재판매함으로써 이에 따른 로열티를 또 칩셋 미디어가 얻게 되는 이중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비디오 IP 업체가 이제 국내 유일이고요. 그 어떤 기업도 없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도 대략 한 두세 개 업체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상 1위를 하고 있었던 이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좀 사업을 좀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이매지네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매지네이션이라는 기업이 1위 기업인데 이게 사업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직은 좀 정보가 확실치가 않고 특히나 이 시장이 워낙에 작아요. 이 시장이 돈이 안 된다. 현재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정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투자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엄청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꼬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꼬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꼬리가 나온다는 것이 이 매매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내리면 사고 그러니까 올리면서 사는 주체도 없고 떨구면서 파는 주체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확신이 없는 이 산업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신다면은 좀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특히
완전히 초창기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 시장이 점차 커질 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두세 개 업체밖에 독점적으로 두세 개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좀 알고 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 IP에서는 글로벌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매지네이션을 만약에 퇴출한 게 맞다면 이 1위 업체와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1위 업체와도 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 기술력 부분에서는 전 세계 1위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력은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MCU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MCU가 어버브 반도체로 유명한데 회사 어버브 반도체는 뭐 가전이라던가 좀 저가의 제품들에 주로 들어가고요. 이 MCU의 꽃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이 자동차의 종합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자동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반도체 중에 하나이고 자동차의 뇌와 같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 NXP의 이제 최대 고객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칩스미디어입니다. 칩스미디어. 그러니까 칩스미디어가 대략 한 6개 이상의 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매출액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NXP고요. 특히 NXP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인수했죠. 이제 하만과 이제 종합 반도체를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칩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다른 동사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 있죠. 또한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이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반도체 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그 첫 시발점이 바로 6조 원을 이제 좀 지급함으로써 이 하만을 인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만과 더불어서 이 NXP가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이 NXP의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칩스미디어다. 기술력은 전 세계 1등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다만 비디오 IP 쪽이 굉장히 좀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그런 시장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유일이라는 점은 결국은 자율주행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칩스미디어 역시나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이렇게 좀 신생회사들, 그러니까 좀 신생회사는 아니더라도 작은 회사들,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워낙에 작은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재무제표를 잘 봐야 합니다. 이 영업이익이 안 나는 경우가 태반이고 무엇보다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위협이 좀 다가오더라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또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잘 봐야 한다. 그래서 좀 시가총액은 870억이고 보시면 텔레칩스의 자회사입니다. 텔레칩스 역시나 자율주행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도 역시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만 앞으로 자율주행이 점차 우리 삶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반도체 칩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점차 증가할수록 칩셋미디어의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 역시나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는 점, 이러한 점을 참고를 하시는 점이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50억 정도, 이제 54억이고요. ROE가 15가 넘죠. ROE가 15가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률이
20%가 넘습니다. 23%가 넘습니다. 결국에 이쪽에 대한 산업을 거의 책임지고 싶다시피 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 PR에 비해서 칩셋미디어의 PR은 굉장히 낮다는 점, 그만큼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는 점. 왜냐하면 시가총액 자체가 적어요. 기관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가총액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제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이용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 칩셋 미디어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영상 처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떠한 물체와의 추돌을 이제 하기 직전에 이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설계하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자율주행 차에 대한 산업이 필수 불가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이런 기업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좀 사측에서 밝히기에는 뭐 드론 아니면 웨어러블, AR, VR 이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신장이 굉장히 확장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디오에 대한 재생과 그리고 화질에 대한 그런 중요성 그리고 비디오의 저장과 비디오의 재생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쪽에 대한 수요는 점차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 동영상 시대에서 딥러닝 시대로 가면서 이 동영상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동영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IP 회사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라던가 설비 투자가 필요 없다는 점 굉장히 안정적으로 NXP를 비롯한 삼성 이쪽에 대한 자율주행 반도체 IP를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중소형 기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이 NXP, 삼성, 중국의 하이실리콘, AMD 이쪽에 대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사측에서 밝히는 것과 실제가 다른 점이 조금은 좀 왕왕 나타나고 있는데 고객사를 본다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특히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점.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 섹터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두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비디오에 대한 전용 칩이 이제 필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국가를 필두로 점차 나아가서 한국, 일본, 유럽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비디오 칩이 수요에 대한 그런 확장성이 점차 저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중소형주라는 점에서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너무나도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 혹은 굉장히 작은 산업, 작은 기업들 위주로 이제 위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그런 진출 가능성 이런 것을 빼놓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자면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점차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 칩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 자동차 반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삼성, AMD, 하이실리콘 이러한 반도체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라이센스는 물론이고 로열티적인 측면에서도 점차 꾸준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지만 지금도 물론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 좀 참기 힘든 정도의 이제 가격대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보수적으로 좀 더 본다면 결국 이 라인 때까지 온다면 결국에는 이 강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8,100원에서 8,100원 라인대에서 6,100원 라인대까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관심권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8,100원 라인대에서 6,100원 라인대까지 천천히 관심을 가진다면은 분명히 큰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추세를 완전히 벗겨내는 이 두 번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쌍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다시금 상승할 때 그 추진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은 자율주행은 좀 먼 미래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나마 분석을 하시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때가 되었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분석은 꾸준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2011년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2025년 부근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을 조금이라도 더 먼저 캐치하는 것이 부를 이루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다들 아시죠? 족대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